여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바로 랜드마크 원정대에 합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누산입니다. 타이완 여행을 오셨다면 타이베이 지하철 시먼딩역 6번 출구 앞 무지개 횡단보도 한 번쯤은 지나가셨을 텐데요. 6가지 색깔로 지어진 이 보도 위에는 영어로 타이베이 6글자가 적혀 있어 타이베이 여행의 인증샷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페인트칠이 이루어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반짝이고 있죠. 이 보도는 2019년 동성결혼 합법화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먼딩뿐만 아니라 타이베이시 정부 앞 광장에도 같은 무지개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성평등 이슈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매년 10월 말 열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열린 2025 프라이드 퍼레이드 역시 이곳에서 출발해 6개 노선으로 행진했는데요. 이번 퍼레이드는 하이퍼링크를 주제로 교류를 통한 연결을 강조했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다원, 반평등, 반공정 정책에 대한 반격입니다. 타이베이는 수도답게 타이완 성평등 운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랜드마크도 무척 많은데 특히 성소수자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동성애자의 아지트 같은 공간이 많이 존재했죠. 오늘은 타이완 성평등 운동서 꼭 기억해야 할 타이베이의 두 랜드마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젊은의 거리 시먼딩. 넷플릭스 예능 성 플러스 인물 타이완 편을 보셨다면 진행자 신동엽 씨와 성시경 씨가 직접 시먼딩을 찾은 장면 기억나시죠? 지하철 6번 출구로 나와 상가 반대 방향으로 조금만 걸으면 붉은 벽돌의 건물 시먼딩 홍로가 보입니다. 이곳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성인 영화관이자 동성애자들이 조심스럽게 서로를 찾던 공간이었습니다. 이후 사회 분위기가 점점 개방되면서 시먼딩 일대는 LGBT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무지개 횡단보도가 이곳에 세워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지금은 타이베이에서 가장 활기찬 번화가 중 하나지만 청나라 시대에는 묘지와 고구마밭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본 식민지 시대에 들어 일본 정부는 도쿄의 아시쿠사를 번더 현재 보행자 거리와 레저 상업구역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시먼딩은 문화와 유행의 중심으로 부상했죠. 또한 근처에 살던 일본인을 위해 시먼시장도 세우는데 1908년 지어진 시장 건물이 바로 지금의 홍로입니다. 이어 일본인이 떠난 후에도 시먼딩은 여전히 인파로 붐볐습니다. 시장 폐업과 함께 홍로는 극장으로 바뀌었고 장제시 총통을 비롯한 상류층 인사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후반 다른 극장들의 개업으로 재개봉관 그리고 앞서 언급한 성인 영화관으로 바뀌게 됐죠. 성소수자가 자유롭게 만날 수 없던 당시 많은 동성애자들은 극장의 벽에 낙서를 남기거나 비밀 표시로 서로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또 2000년대 이후 지하철의 개통으로 시먼딩은 번화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고 홍로 역시 재정비를 거쳐 지금처럼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덕분에 시먼디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주변에도 관련 가게와 카페, 바들이 생겨났죠. 한때 숨어야 했던 성소수자들이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색깔로 살아가는 열린 거리, 바로 시먼딩입니다. 이어서 올해 타이완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홍보 대사이자 성평등 이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가수 쩐이농의 꽃향기를 처음 만난 그 순간을 함께 들어보시죠. 下一秒汗水蒸发的瞬间，我的毛孔还来不及遮掩，身后的你只是安静的吐气。 두 번째 랜드마크는 시먼딩 홍로우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28 평화기념공원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성소수자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사실 정부 차원에서 28 사건이 거론되긴 전까지 타이베이 신공원으로 불렸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 일본 정부는 타이완 도시의 현대화를 위해 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이 공원입니다. 타이베이에서 두 번째 대형 공원이라 신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공원에는 음악당과 분수대 같은 서양식 시설뿐만 아니라 일본 학문의 신을 모시는 신사,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도 자리했습니다. 당시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자 근대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8 사건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건 당시 분노한 시민들이 공원의 라디오 방송국을 점거해 항의의 목소리를 타이완 전역에 알렸죠. 이런 역사적 이유로 1996년 타이베이 시장이었던 전쉐이비엔 전总统이 공원 이름을 28 평화기념공원으로 바꿨고 방송국 건물도 28 기념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의 또 다른 정체성은 바로 남성 동성애자의 아지트였습니다. 청통부 바로 옆에 있어 경비가 삼엄했던 지역인데 왜 이런 특이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공원에는 나무와 연못이 많아 시내 한복판인데도 은밀성이 높았습니다. 둘째, 타이베이역과 가까워 접근이 쉽고 유동인구가 많아 눈에 띄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었죠. 매일 밤 공원을 찾는 동성애자 사이에서는 회사라는 별칭도 붙었습니다. 이 가운데 1983년 발표된 마이셴용의 소설 서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소설 속 남성 동성애자인 주인공은 교직원과의 관계로 집에서 쫓겨난 후 신공원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주류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은 마치 불효자처럼 살아갔죠. 이 작품을 통해 신공원이 곧 동성애자의 모임 장소라는 이미지가 확립됐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었기에 당시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처럼 사랑하고 데이트할 수 있었죠. 더 많은 타이베이 성평등 랜드마크를 알고 싶으시다면 타이베이 시정부가 발표한 코스 무지개를 따라 여행 가자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랜드마크 원정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우산이었습니다. 已经不